예, 안녕하십니까. 이태경입니다. 알고 살자, 부동산 편이고요. 이번에는 5부입니다. 5부. 다섯 번째고요. 벌써 여러분하고 4번 같이 만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좀 뭐 답답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뭐 이렇게 부동산 공화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인질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 투기 공화국, 그 다음에 부동산 인질사회, 그러니까 부동산 인질이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하는데, 여기서 탈출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토지 공개념 확립이 필요한 거죠. 그쵸?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거 부동산 문제 이렇게 두면, 뭐 혁신성장이고, 뭐 정상적인 발전이고, 뭐 분배고, 그냥 엉망입니다. 이게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인재사회에서 혁파시켜야 된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 사회적 합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토지 공개념은 뭐냐 그러면 뭐 토지를 그냥 다 국유화하자는 거냐 뭐 아니면 그냥 n분의 1을 하자는 거냐 아니고요. 그런 거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가치를 모든 시민들이 천연자원의 가치죠. 가치입니다. 소유권이 아니고요. 가치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는 철학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죠. 저도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많이 했는데 현실 사회주의에 실패했죠. 그리고 저는 뭐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데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일부의 사람들은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비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마르크스나 레니 하자는 대로 해봤어요. 근데 실패한 거고요. 왜 실패했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여와 보상이 상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체계는. 자,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현실 사회주의보다 나은 게 그거죠. 기여와 보상이 상응합니다. 자, 그런데 상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상응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자,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만든 지대, 여러분 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부동산이 대표적이고요. 예전에 강남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다 논밭이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 되는데 다 인프라 깔아줘서 그런 거잖아요. 공공이 만든 겁니다. 그 지대 사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여와 보상이 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지대를 환수해야 가능한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불로소득에는 중과세 하고요. 노력소득에는 과세를 적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런 거를 탄석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로소득을 권장하고 투기가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투기할 자유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그 자유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경제학 선구자들이 지금 뭐 대가들이죠. 대가들이 지금 나오셨네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 쓴 분이죠. 경제학의 창시자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아담이겠어요. 그렇죠? 경제학을 시작한 분이고요. 사실상 데이비드 리카르도, 여러분 그 차액지대설, 그 다음에 지금도 아주 널리 쓰이는 비교 우위론, 국제 교역에 쓰이는 거죠.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또 굉장히 그 특이한 게 경제학자들 중에서 사실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주식 투자의 귀재였고요. 또 한 분 계시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 두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 두 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클래식, 그 고전주의 경제학이죠. 그거 만드신 분들이고요. 존 스튜어트 밀은 그걸 집대성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란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쓰이는
용어가 없는데 자유주의를 마치 반공, 뭐 반북 이것과 같은 말로 써요. 근데 뭐 그건 자유주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런 표현 쓰는 분들이 자유주의의 적이죠,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의 거의 원조점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사상적 스승이기도 한데 헨리 조지.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주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주들은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가치를 아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탈하는 자들, 그 지대로 약탈하는 거죠. 그걸 렌트라고 하죠. 그래서 렌트 싱킹, 지대 추구 행위자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지주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분, 그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적 계보를 헨리 조지가 이어서 이제 토지가치세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론을 만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투기를 정말 싫어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었는데,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농지개혁을 통해서, 화려하게 출발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토지권을 갖게 됐으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 1950년 6월 25일에 거기서 적화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는데 이분들이 내 것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북한 침공에 저항하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다시 지주의 나라가 됐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가 침체되고 신분제 사회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디에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클래스가 결정돼요, 정말. 그리고 그 클래스가 세습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활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제 사회로 돌아갔으니까요. 자, 여러분 농지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뭐 교과서에서나 들으신 얘기일 텐데 이건 정말 세계사의 기적이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45년 말, 그러니까 해방 직후네요. 이때 전체 대한민국의 농지가 2,222만 6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4만 7천 정보가 보시면 저기였죠. 소작이었어요. 소작이었고 자영농은 77만 9천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급격히 변하죠. 자, 보시면 이때 골든 클로즈가 일어나요. 소작지는 급격히 줄어들고요. 자작지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쵸? 자, 49년 6월이 뭔 일이 일어났냐? 49년 6월 21일 날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농지개혁법 통과한 이후에 이게 자영농하고 소작농 비율이 바뀔 것 같은데 왜 그 전부터 이렇게 급격히 바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지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지주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막 팔았습니다. 막 팔았어요. 그 소작농한테.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요. 자, 51년 말을 보시면 완전히 바뀌죠. 그렇죠? 뭐 이건 대한민국이 완전히 불과 6년 만에 지주의 나라에서 그렇죠? 자영농의 나라로 바뀌었다. 이건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뭐 세계사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지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지주 계급이 소멸해버려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지주 계급이 항상 보면 산업화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계급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소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로 그냥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토지 소유가 평등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중축, 세로축이죠. 이게 이제 연평균 국민소득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횡축이 토지 소유의 편중도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편중도가 높은 거죠. 자, 대한민국 여기 있네요. 타이완, 차이나, 재팬. 뭐 보십시오.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이 다 보면은 토지 소유 평등도가 굉장히 양호해요. 근데 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여기 뭐 그 제3세계 국가도 다 있어요. 남미, 그쵸? 뭐 아르헨티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뭐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평등한 토지 개혁, 농지 개혁, 이것이 대한민국에 쏟아진 정말 벼락 같은 축복이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토지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부동산 문제라고 하지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지으면요, 감가상각되잖아요. 가치가 떨어져요. 아니, 강남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지만 그게 건물 가격인가요? 토지 가격이에요.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건물에서는 가치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토지는 일반 재화와 완전히 다릅니다. 첨부성, 이건 뭐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줬다는 거고요. 아니면 자연의 선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늘릴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간척하면 되지 않냐? 간척해서 얼마나 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척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치 고정성. 부동산,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케이션이죠, 여러분. 로케이션, 위치입니다.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필수성. 땅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은 있지만 자동차 공개념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 대 선물이 아니고요. 막 찍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다른 재화와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자, 여러분, 토지가 또 사회 경제 전반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금융 불안정.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왜 발생했습니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발생한 거잖아요. 금융 불안정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사회 갈등. 뭐 작년 여름에 대한민국 그냥 완전히 아싸리 판이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서울에도 또 강남이나 강북이냐 따라서 그냥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심리적인 내전 상태였다. 극심한 분비 격차는 아까 살펴봤고요, 저희가. 당연히 내수가 위축됩니다. 아니, 땅 사고 건물 사는데 돈이 있어야 뭘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자리도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신규 기업이 너무 땅값이 높으니까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창업이 안 돼요. 당연히 일자리 부족하죠. 부정부패 온상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온갖 뭐 SOC 사업, 그 맨날 할 때마다 그냥 줄줄이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부정부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부정부패 왜 생겨요? 부동산 불로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 약화. 아니,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그 다음에 그 제품 혁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것도 좀 하겠지만 땅 살려고 혈안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현대차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차 그 삼성동 한정부지 10조에 베팅했잖아요. 그쵸? 그 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게 잘 나가는데 그 선두주자들 있잖아요. 그거 지분 인수했어야 됩니다. 그럼 현대차가 지금 저꼴이 아니에요. 뭐 죽어버리는 말할 것도 없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토지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냥 뭐 그 주거 문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정말 단견이죠.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자꾸 뭐 소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과 거래를 규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책이에요, 하책. 정말 하책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토지를 왜 살려고 합니까? 거기서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세금으로. 그게 상책이죠. 아니, 왜 넌 얼마 이상 가지면 안 되냐? 안 된다. 평수를 제한해요. 그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과 거래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상책을 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토지 공개념이 실현된다. 토지 사용도 당연히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렇죠?
땅이 꼭 필요한 사람만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기가 좀 사라져요. 정말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경제학의 거두들, 경제가 사실상 만든 분들이 말한 것처럼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장 경제가 구축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얼마든지 정의롭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대를 없애야 돼요. 지대를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좀 그 철학에 관련된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철학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부동산 인질 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무엇이 있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